제3지대에선 이준석 대표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기싸움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얻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생각으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데드덕이 되면 현재 검찰도 그 데드덕을 물어 뜯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가겠죠. 저 개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어제 말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잘나서 조 전 장관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이 이준석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200석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는 8일이면 이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법정 구속이 안 됐죠. 맞아요. 그러면 아마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저 감독이 이제 이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조국 전 장관 이야기는 참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는데, 본인의 어떤 이런 사법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정치화시켜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까지 이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200석이요? 무슨 의석이 그냥 마구 준다 그럽니까?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국민적 선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자신의 어떤 도덕적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아주 나쁜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200석 택도 없습니다. 예. 당사자이신 신경민 전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조 전 장관, 이준석 대표,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잘라 말했으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개혁 미래당,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3명,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합쳤던 개혁 미래당에 실망했다.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신경민 의원의 모습도 등장하네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윤핵관은 힘이 있는 그 권력자였잖아요. 당내에서 뭐든지 싹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 어느 당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혁미래당이 그런 힘이 있는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말을 잘 안 들어주는다, 그런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누군가를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혁미래당이 가칭이긴 하지만 하여튼 개혁미래당은 아직 지금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미래당에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일단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은 확인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가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지금 역사적으로 이 보수 내지는 진보를 표방하고 뭐건 간에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지금 신당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정의로운 방향이고 역사에 책무감을 느끼는 대의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소한 말싸움을 하고 이걸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3지대 주도권 싸움 줄다리기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현장에서 앞서 저희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활동 행보 소식을 실시간으로 현장화면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결국은 그 본인이 오후 다른 일정 취소하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예정돼 있던 앞서 봤던 것처럼 구리 전통시장 방문 그런 공식 일정 말고도 그거 말고는 다 취소하고 오후 일정 배현진 의원의 몸 상태 체크하러 왔다. 범죄 자체보다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의 방식 중 어떤 게 낫냐라는 얘기가 좀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테러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저 얘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의 피습 관련해서 이걸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정치 장사를 위해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저런 메시지와 배현진 의원의 오늘 저 공식석상에서 발언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속보로만 만나봤고 실시간으로 연결했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진은 이재명 대표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 오후 일정 취소하고 저렇게 배 의원 지역구 한달음에 달려가서 저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꼭 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수 8일 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배현진 의원 얘기가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장부 배현진 화이팅이란 말씀하셨고요. 얼마나 놀랐을까 건강하세요. 역시 배 의원 응원하는 목소리입니다. 리더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발전도 있는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선거제 관련해서 아직 신뢰가 없다는 표현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뛸게 될 겁니다. 정도로 가라.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